이달의 건축가 토크쇼를 진행하는 장인규입니다. 2018년 12월을 맞이해서 작년에 건축문화재 총감독을 했던 이기옥 건축가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그 건축가는 여행이 중요하지 않겠어요? 또 굉장히 많은 여행을 했을 것 같은데 어디가 가장 기억에 좀 남았나요? 이게 한 장소를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는 어려운데 스위스 발스의 여행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, 그게 이제 발스라는 장소 하나로 딱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, 거기 갔을 때 내가 한 30년 학교 다닐 때 갔던 것 중에 병산서원,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지만 한 30년 전 정도일 거고, 근데 그러니까 30년 전에 병산서원과 발스에 갔을 때의 그 경험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병산서원 갔을 때는 이제 어떤 기억이냐면, 왜 지금의 병산서원이 아니고 30년 전에 병산서원이냐 하면, 지금 그런 과정, 여정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시대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대중교통 타고 막 물어 하회마을 도착하고, 그래서 하회마을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병산서원을 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요, 학생 때니까. 그래서 나침판 하나만 갖고 어느 방향이다. 그래서 막 산길로 막 뒤로 헤매서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막 숲속으로 지나다가 하여간 헤매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졌는데, 거기가 병산서원으로 그냥 뚝 거의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. 그래서 한여름에 딱 처음에 병산서원의 그 풍광이 이렇게 앞에 정면을 지나서 뭐 만대를 지나 이게 아니라 어디 새길로 뚝 떨어져서 그 낙동강의 그 고요한 그 물하고 앞에 있는 병산, 꼭 어디 혹성 탈출 그 느낌이 나는 그 고요함에 뚝 떨어진 느낌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대에 올라갔다가 그 길을 잃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만들에서 진짜 잠이 들어버렸는데 한 2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딱 돌아왔는데 감각이 먼저 돌아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고요하게 이렇게 바람이 솔솔 부는 그 느낌이 돌아오고,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나무의 그 부드러움. 근데 딱 의식을 했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눈을 딱 떠서 보니까 그런 이제 석가래 보이고 그 프레임 보이고, 또 앉아서 딱 보니까 그 프레임 사이로 낙동강하고 온갖 주변에 있는 병산 풍광이 도는, 거기서 이제 멍하니 있었던 그 기억이 발스를 갔을 때 그게 되살아난 거예요. 그러니까 발스도 보면 거기서 기차 타고 대중교통 타고 그냥 꼬불꼬불 간 다음에 호텔까지도 그냥 이거 끌고 가서 겨우 도착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묵고선 그 다음 날 발스 욕장에 이제 중터가 설계한, 거기서 보면은 너무나 똑같은 느낌들이 나는 게 거의 이제 종교적인 느낌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돌과 병산서원에서 느꼈던 그런 나무와 그 재료가 너무 똑같은 느낌으로 오고, 그다음에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뭐 음향이라든가 향이라든가 그런 고요함, 그런 느낌들. 그다음에 그 욕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겨울이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서 그 액자처럼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보이는 앞에 있는 알프스의 전경, 그건 설경인데 그 느낌이 한여름에 30년 전에 병산서원하고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일반 뭐 이렇게 사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몸하고 마음이 정제가 돼가지고 온 것 같은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. 그래서 하여간 뭐 어디 도시를 여행하고 이런 거 아니라 혼자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정지하고 어떤 그 기억이 병산선하고 연결이 돼서 아직도 뭐 제일 좋은 기억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.
벌써 가봤어요? 안 가봤지. 그거 가봐야 하나? 가서 느낀 걸 얘기했는데 그냥 가봐냐고. 난 근데 안 가봤는데 발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. 우리가 건축에서 얘기하는 그 요소들 있잖아. 그런 건축적인 요소 말고 빛이라든지 원초적 소리라든지 향,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. 그러니까 그런 거야. 목욕탕 가면 그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. 떡떡 소리, 그런 소리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어쩌면 공간을 이루는 요소가 그래서 다를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지 않을까?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디테일이 빛이 들어오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냥 그 건축을 그 구성하는 굉장히 원초적인 요소들을 갖고 해서 그래서 그냥 원시적인 느낌이 나는. 어쩌면 그런 기억 때문에 그 서울 건축 문화제 할 때 주제가 뭐였죠? 한양산천, 서울강산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시 자체를 그냥 도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요소를 통해서 보는 거를 원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었거든. 그게 어쩌면 그 발스라든지 그런 병산서원 같은 그런 경험, 여행을 통해서 뭔가 온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. 그런 거하고 맞물려 있는 건가? 그런 것 같으네.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것들이 구성되는데 그게 도시보다는 원래 있던 자연이 먼저 있었고 근데 그 도시가 이제 우선으로 앞에 서다 보니까 자연이 잘 안 보이는 건데 그래서 그런 주제를 정한 것도 갑자기 주제를 정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부각시켜 보는 것. 그러니까 이런 여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.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그 건축이 있게 된 배경, 환경, 원초적인 것들. 자꾸 근데 그 현대로 올수록 그런 걸 잊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자꾸 그냥 너무 가벼워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그런 거를 느껴서 그 감흥이 오래가는 거고. 그래서 서울이란 도시도 우리가 막 건축물을 막 짓고 하는 그 이전에 훨씬 수천 년 동안 있어온 자연 위에다가 만들어지는 도시인데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해서 그 기획할 때도 그쪽 서울시 쪽에서 얘기하는 게 건축 문화재인데 건축이 아닌 딴 걸 주제로는 처음 다뤄본다고. 그러니까 그게 뭐 건축을 다루는 배경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스에서 앞에 있는 알프스 산이라든가 이걸 끌어들이는 거, 병산서울에서 자연을 배경으로 그걸 또 끌어들이는 거, 그 사이의 여정. 근데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정이 너무 망가진 거야. 왜냐면 그 여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많은 그 건축적인 요소들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.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거슬리게 하는데 30년 전에 병산소원을 얘기한 거는 적어도 지금보다 그런 건 없었다는 거지. 그렇지. 아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잖아. 뭐지? 건축을 왜 한 거야? 이런 거. 그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. 근데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시작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건축을 하려고 언제 정했지? 라고 보니까 중학교 때 정했어. 중학교 때 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운 좋게 한 번도 안 바꾼 거야. 그리고서 이제 여태까지 이걸 하고 있지. 근데 중학교 때는 왜 정했지? 보니까 결정적인 거는 중학교 때 그때 이제 기술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. 기술 수업이 그때 있었지. 보면 막 이렇게 제도도 있고 막 이렇게 컴퍼스 뭐 이런 삼각처럼 막 그리고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. 그러니까 전체 뭐 영어 수학 이런 과목으로 볼 때는 진짜 뭐 몰입하면 안 되는 과목인데 너무 재밌어서 딴 거보다 그걸 몰입을 해서 하면서 그리고 뭐 우리 세대 그때만 해도 뭐 미술을 하는 거는 거의 뭐 이렇게 부모 세대가 거의 뭐 용납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도 굉장히 그 경제적인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가를 생각하니까 그 나이 때에 딱 정한 게 그때가 이제 건설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제일 가깝다고 결정한 게 아직까지도. 근데 너무나 다행히 뭐
뭐 후회는 안 하는 결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뭐 분석을 해서 정한 건 아닌데 한 번 정한 걸 바꾸지 않았다는 게 그래도 뭐 그 아주 잘 결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원하던 건축가가 됐어?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언제 제일 보람이 있었냐 이런 질문 하려고 그랬지.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어느 순간, 그러니까 순간이라는 게 보면은 어느 점이 아니라 그 전까지 이었던 선이 한 번 이제 끊어지는 지점. 그러니까 내가 이제 30대 초반에 일찍 사무실을 차려서 뭐 젊었을 때는 그냥 막 달려온 것 같아. 막 달려오다가 40대 초반 정도에 한 번 처음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뒤를 이렇게 본 거야. 그랬더니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지 보니까 이게 그래도 건축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건축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거. 그러니까 다른 학문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느 자기가 하는 분야를 통해서 세상을 알 수 있을까를 보면 건축이 제일 최고인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사람도 접해야 되고 뭐 그 주변 뭐 도시도 알아야 되고 어쨌든 사람에 대한 것들을 탐구해야 되니까 뭐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온갖 것들을 다 알아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딱히 뭐 다른 분야로 가지 않아도 이걸 치열하게 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어지고 문득 고개를 들고 보니까 그래도 뭐 다른 분야 했던 사람보다는 현실적인 거 세상 뭐 그 사람이 하는 일 주변 분야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어 있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서 참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해봤지. 이 건축이 사회적인 역할을 봤을 때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. 보면은 이제 어쨌든 건축 설계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작년하고 이제 서울 건축 먼저 이제 총감독이라는 걸 했는데 그러면 그게 갑자기 건축 설계랑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니까 뭐 축구로 보면 선수로 뛰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감독도 필요하고 역할이라는 게 다른 역할인데 어쨌든 그 전에 뭐 이렇게 건축 단체 활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젊은 건축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기획한다든가 다른 이제 건축 문화재 이제 기획도 해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전이라든가 뭐 저기 건축학계 전시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나는 그냥 그때 주어진 건 일을 했는데 많이 쌓였더라고.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총감독을 해달라고 이제 왔을 거고. 그래서 꼭 해야 될 역할, 누군가는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쨌든 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건축계랑 일반인들하고 소통하는 거. 그러니까 건축의 언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소통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건축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우리 나이 때 그러니까 좀 젊으면 이제 연륜이 좀 부족해서 힘들고 이제 좀 우리 윗세대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거 이렇게 지금 세대에 있는 그 중간 가교 역할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딱 그냥 주어졌을 때 우리 세대에 그냥 딱 맞는 일인 것 같다. 더 지나도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굉장히 보람 있게 설계 못지않게 보람 있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내 인생에 있어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아주 좋은 일이었어요.